진짜로 우리가 엄마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엄마가 더 공부하고 엄마가 더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준비된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현숙 사장님 오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줄까요? 감사합니다. 어 뭔가 좀 뭉클하셨죠? 다음으로 준비된 분은 저의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최성결 사장님이신데 여러분한테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믿어주는 한 사람, 믿어주는 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실험에서 부모가 뭐 알코올 중독자였건 어떤 환경이고 혼자였는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잘 살더라. 근데 그 사람 왜 잘 살았을까? 자기의 환경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이 역학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아이에게는 선생님이건 할머니건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분은 비즈니스에서 믿어주는 한 사람이에요. 가끔 지그시 쳐다보는 그 눈빛에 그냥 뿔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분은 20살의 누스킨을 엄마를 통해서 만났고 21살에 대학을 자퇴하고 이 사업을 9년차, 10년차 하고 있고 저에게 믿어준 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저의 비즈니스 스폰서 최상결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최상결 사장님 나와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룹 테드라는 그룹에서 9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랑 2살 딸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8시에 자줬어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수 있고 사장님들 앞에서 혹은 초대자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려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좀 남들보다 좀 더 한 발 앞선 출발을 했었어요. 원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 앞선 출발이 너무 한 발 앞선 대학을 자퇴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저의 스토리나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 제가 21살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잘 살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는데 오늘 강의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나 같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강의를 오늘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할 때 저와 같은 그 한 사람이라도 계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하나 듣고 한번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번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승용차를 타고 소풍을 떠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들만 다치게 된 거예요. 심하게 다친 아들은 서둘러 응급실에 옮겨졌고 급하게 소년의 곁에 다가온 의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칩니다.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헤어진 쌍둥이? 새아빠? 의사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혹시 하신 분 계셨어요? 저는 책에서 이 글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당연히 의사는 남자라고 생각했었고 간호사는 여자라고 생각했었고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었었나 봐요. 혹시 이 자리에 초대되실 때 뉴스킨 하면 제가 아는 뉴스킨과 지금 초대되신 분이 아는 뉴스킨이 다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선입견이 계신다면 그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티업할 전직이 없습니다. 그냥 20살에 뉴스킨을 만났고요. 대학교 철부지 20살이었어요. 엄마한테 책값 달라고 30만 원 뜯어내고 20만 원 뜯어내고 그걸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냥 철부지 20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뉴스킨 제품의 데모를 받으시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이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가 되면서 저는 뉴스킨의 매니아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학과에서 MT를 갈 때 치약이랑 칫솔이랑 샴푸랑 바디 클렌저까지 뉴스킨이 아니면 저는 가져가지 않았고, 혹시 없으면 그냥 바디바로 양치질을 할 정도로 그냥 저는 매니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는 내 인생. 부모님이 용돈에 제 욕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도 작은 욕구인데 그냥 더 쓰고 싶어서 항상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버는 80만 원이요. 3일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있었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함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경험한 게 있어야 내가 이걸 잘하나? 저걸 잘하나? 라고 알 텐데 뭐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정말 싫었어요. 아주 원초적이었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재정적인 부분으로 불편해하는 모습을 혹은 다투는 모습을 그 분위기를 자녀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다 느껴요. 저도 느꼈고 공기만 스쳐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정말 싫다. 그런데 그때 사실 뉴스킨 쓰고 얼굴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티알라인티를 먹고 제품을 먹고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고 해서 뉴스킨을 할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저는 뉴스킨이 제가 아는 선에서 알았던 뉴스킨은 그냥 방판이었어요. 그냥 물건 떼다 파는 일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뉴스킨이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책을 봤는데 제가 이따가 뒤에 경제사분면을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았던 경제교육을 그 책을 통해서 알았고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욕구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었구나. 그런 삶이 꿈만 꿨던 삶이 정말 실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알았고 몇 번 들었던 강의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킨을 좀 더 알아보고 강의도 듣고 책도 듣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시도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갑자기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대요. 가족들도 반대했고 내 친구들은 당연히 반대했고 교회 분들도 반대했고 그러면서 수많은 자꾸 막 고모부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여자가 결혼 하려면 시집 가려면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무슨 다단계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꼭 시집의 선택이 대학의 졸업장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뭔가를 이뤄본 경험이나 신뢰를 주는 경험이 있었으면 저 친구는 뭔가 해내는 친구야 라고 알았을 텐데 그게 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반대는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킨을 좀 더 제대로 확신 있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뉴스킨은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56개국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그들만의 축제인 컨벤션에 한번 참석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안을 받았고 그때 경비가 15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150만 원이 20살짜리 대학생이 경비 150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학년 2학기 방학이 여름방학이었는데 방학 내내 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자면서 150만 원이라는 경비를 모아요. 맥주 창고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워터파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150만 원이라는 그 알바비를 모아서 저희 친언니와 함께 일본 컨벤션을 가게 돼요. 제가 거기서 보고 오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진짜 눈으로 더 보여진다면 내가 알아보고 진짜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아니면 안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제가 너무 놀랬던 건 10년 전에 누스키는 20대인 제가 가면 제가 저길 왜 오지? 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다들 연배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80%가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긴 갈색 머리에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너무나 멋진 정장을 입고 다니는 모습에 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많은데 앞으로 10년 후에 시장이 한국에 이렇게 된다고? 나 그러면 한국 가서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한 번도 나한테 기회라는 게 오지 않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나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봐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이 알아봐 주시고 그때부터 저는 이 비즈니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가 갔다 왔을 때 일본 컨벤션을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뉴스킨에 고객이 생기거나 함께하는 파트너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가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나라는 사람이 바꾸는 거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똑같이 강의를 듣고 똑같이 책을 읽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내가 행동했을 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을 대학 2년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뉴스킨 앞으로 시작한다면 대학을 자퇴하고 시작하는 건데 선택할 때 내가 대학을 2년을 졸업하고 시작하냐 아니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2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대학에서 배우지 말고 뉴스킨 대학에서 배우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퇴를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자퇴하고 뉴스킨을 했을 때 잘했을까요? 너무 못했을까요? 네, 진짜 못했어요. 이 사진은 일본 컨벤션 사진인데 정말 제가 일본 컨벤션 이 무대 사진만 찾다가 제가 직접 있는 사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고요. 실제로 제 모습입니다. 제가 뉴스킨을 결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 인생을 걸고 해봐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나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저는 뉴스킨을 알기 전에 한 번도 이 책을 알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책도 가까이 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 이 책이 출간될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몰랐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은요, 원래 부자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꼭 이 책 읽어보세요. 원래 부자가 아닌 아빠, 그러니까 공무원인 아빠와 친구 아빠가 부자 아빠인데, 친구 아빠는 중졸에다가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친구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래서 그분한테 30년 동안 삶에서 부자가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책의 시리즈가 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특허원을 낸 게 이 경제사부면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되셔도 강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저는 이 경제사부면을 보고 뉴스킨은 대학을 자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혹은 전문 직종자, 사업가, 투자가가 있대요. 저는 저희 엄마는 봉급 생활자셨고 저희 아버지는 자영업자셨어요. 제 주변에 사업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가는요, 내 주변에 사장님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가는 직원을 500명 정도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진짜 사업가지 나머지는 S사부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자영업이 경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체득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을 하셨는데 바로 100m 앞에 더 젊은 후배 관장님이 태권도 도장을 차려버렸고 더 재밌는 기구가 있는 태권도 도장을 차렸어요. 저도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부모여도 더 젊은 관장님 그리고 더 재밌는 놀이기구 있는 데로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비가 똑같다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태권도 도장의 원수는 한꺼번에 줄어들었고 그때부터 저희 집의 가세는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어쩌면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하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선택이 폭이 넓은 삶을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부면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직장인입니다.
이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요.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자가 목표예요. 도전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자유보단 안정을 추구한대요. 그런 분들이 남에 의해서 고용되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가죠. 왜냐하면 내 시간과 노동력은 내게 아니라 사장님 거니까요. 이분들이 남에 의해서 고용되어지는 게 싫어서 나를 스스로 고용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셀프 인플로이, 즉 밑에 S 부면입니다. 여기는요,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당 내 몸값, 내 페이를 올리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 가게를 차리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또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입이 없고요. 내 노동이 들어가야지만 수입이 있는 구조 속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물동이 소득이라고 해요. 물동이를 계속 지어야지만 물을 보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이 분들이 노동소득에 있는 분들이래요. 그런데 반면에 B와 I 사분면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B와 I 사분면에 있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자산이 구축될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자산이 구축되면 그 자산이 또 자산을 만들어준대요.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이분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물동이에다가 물을 파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죽을 때까지 쏟아지는 그 파이프라인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S사분면의 사장님도 사장님이고 이 B사분면의 사장님도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S사분면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앞에서 스피치 해주셨던 서현숙 사장님도 정말 열정이 끊이지 않고 식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이세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S사분면의 사람들은 B사분면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를 1년 동안 떠나고 있어도 그 사업체가 확장된다면 나는 B사분면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를 떠났을 때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다면 나는 S사분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어디 분면에 속해 있나요? 그리고 내 부모님,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주변의 분들은 어디 분면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노동형 수입자고요. 노동을 해야지만 수입이 얻어지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부분은 권리소득자, 즉 시스템 수입자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노동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E와 S사분면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E와 S사분면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나중에 B와 I사분면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기 위한 수입이에요. 그런데 내가 B와 I사분면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E와 S사분면에서 들어오는 돈을 모두 쓰고만 있다면 점검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B와 I사분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E와 S사분면은 95%의 사람들이 있고 단 5%의 돈만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B와 I 사분면은 5%의 사람들이 95%의 자본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어디 분면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B와 I 사분면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거예요. B 사분면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어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건물주 분들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1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정말로 10억의 건물에 공실률이 없을 때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했더니 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데 10억이 큰 돈, 저한테 10억이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300이면 아, 정말 나는 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작사, 작곡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작사, 작곡 공부를 하셔서
버스커나 지드래곤 같은 영향력 있는 작사, 작곡자가 되시면 돼요. 박명수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왜 예능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답변이 방송에 안 나와도 노래를 들어주시니까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서 권리소득을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멜론에 한 곡이 올라가면 그 멜론의 한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중간에 끊으면 안 들어와요. 저작권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들어오는 저작권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원이래요. 한 번 끝까지 들었을 때 들어오는 돈이 10원이래요. 5,000번 들어야 5만 원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투자가 들어가는데 아, 나는 이거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나의 경험을 들어간 혹은 소설이나 이런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책을 쓰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인세소득이 들어오죠. 저는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 백종원 씨 같은 꿈을 꾸고 장사를 시작하셔서 프랜차이즈 오너를 꿈꾸시면 돼요. 저는 이것도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부럽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의 시스템 소득을 원하세요? 만약 권리소득, 시스템 소득이 나온다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선택의 폭이 넓은 삶,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꿈은 여기 안에서 더 꿀 수 있어요. 만약에 일반인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주는요, 월 임대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 만약 내가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원한다. 그럼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시고, 그 자산 가치는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월 100만 원씩 25년을 저축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그리고 2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원하신다면 두 채가 필요하고 6억의 돈을 50년 100만 원씩 저축하시면 돼요. 5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100만 원씩 125년을 저축하시면 돼요.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원하세요? 250년을 100만 원씩 저축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가능하시다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30억을 투자하지 않고 권리소득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혹시 여러분도 30억을 내가 투자하지 않고 권리소득을 10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그 이하도 괜찮아요. 그걸 만들 수 있다면 알아보실 의향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세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숨겨진 가치를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요.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꼭 읽어보세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8가지 가치 중에 첫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영업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미용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직원에게 정말 열심히 하나부터 10까지 본인의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앞에 미용실을 차리더래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자영업은 경쟁이고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준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차려버리는 경쟁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누군가를 성공시켜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안내해주는 후원자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하고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정말 큰 가치로 첫 번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80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인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어도 비사부면의 사업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드나요? 가령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체를 설립한다면
했더니 답변이 이거였어요. 최소한 5년에다 500만 달러 정도가 듭니다. 운이나 500만 달러는 한 60억 이상 되거든요. 운이나 시장 상황, 경험, 교육, 기술, 적절한 타이밍 등에 상관없이 최소한 그만큼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청중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돈 얻는 사람들의 기분을 알아요? 마음을 알아요? 그랬을 때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답변이 뭐였냐면 너무나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순간에 몇십억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라고 질문해요. 모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 1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덜덜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은 60억 혹은 그 이상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고 일어난 걸 2번, 3번을 해서 했더니 비사분면으로 가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냐면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는데 10년, 20년의 세월을 투자하고 비사분면으로 가는 교육을 20년 이상 투자하고 수백만 달러의 위험을 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단, 맨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서 여유 시간을 활용하고 즉 다소 적은 리스크와 비용이 들길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B나 I 사분면의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추천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만약에 몇십억 혹은 몇 억을 잃어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멘탈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일으켜 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훈련이 시켜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으니 찾아가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도 하라고 하고 괜찮은 일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뭘까요? 소비입니다. 우린 이걸 너무 잘하죠? 오늘도 저는 소비했고 어제도 소비했고 내일도 소비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우리는 이걸 너무 잘하고 소비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의 패턴만 바꿔도 진짜 삶이 달라진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양치질 오늘 하셨나요? 하루 3번 다 하시죠? 혹시 머리는 감으신가요? 세수는 하시나요? 스킨케어 제품은 바르시나요? 오메가, 유산균 등등 식품 하나쯤은 다 드시지 않나요? 세제 당연히 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 필수품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사왔나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몇십 년 동안 그냥 소비하지 않았나요? 한 가구당 이 생필품을 얼마를 소비할까요? 얼마를 살까요? 한번 오늘 계산해 보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한 4인 가구 정도 되면 5, 60은 기본이에요. 최저로 쓴다고 해도 2, 30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1인 가구면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2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1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매달? 추가 지출이 아니라 어차피 쓰던 생필품이에요. 그 생필품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왔어요. 생산자가 10,000원에 만들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는 10만 원에 구매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형마트나 홈쇼핑,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원가는 똑같지만 소비자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우린 그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유통이 생겨났죠. 원가는 더 높은데 광고하지 않는데 당연히 원가가 높으니까 입소문이 당연히 나겠죠. 그러면서 소비자한테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7만 원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뉴스킨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건 다 떠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세요? 저는 3번이었어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아, 당연히 원가가 높고 나한테 싸게 살 수 있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1번과 2번의 유통은 기업이 주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돈도 벌어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돈만 썼어요. 그런데 이건 소비자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도하지 않고 소비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수입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정말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유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광고하지 않아도 맨날 유통이 되고 품절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회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업이 주도하는 백화점이 있고요. 소비자가 주도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기업이 주도하는 백화점은 우리가 돈만 쓰는 거고요. 소비자가 주도하는 백화점은요, 내가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의 질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제품의 질이 훨씬 원가가 높아요. 어디에 소비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곳에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드려 볼게요. 이러한 장점들을 6명에게는 알려줄 수 있지 않겠나요? 너 어차피 쓰던 생필품 소비 패턴 바꿔서 기업한테 주지 말고 너가 가져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기회를 6명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소비가 패턴만 바뀌었는데 나한테 이러한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네? 라는 거를 똑같이 6명씩 알려주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뻗어나갑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100%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55,986명이 이렇게 생겨나는데요. 만약에 제가 5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일이었으면 저는 이 사업 못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노동력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가 조금만 힘을 보태서 6명씩에게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줬고 도와주었더니 시간이 흘러서 이런 사람들이 모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모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서비스나 제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들어 본 적 있지 않나요? 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 예를 들어 기업이 주도하는, 나랑 상관없는 기업이 주도하는 제품을 10,000원을 매달 사용하고 브랜드 체인지 한다면 이러한 매출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업이 주도하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주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뉴스키는 1차부터 6차까지 5% 로열티를 주는 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보상은, 더 구체적인 보상은 이 세미나를 초대해 주신 스폰서님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꼭 만나셔서 꼭 알아보세요. 그러면 2,800만 원의 로열티가 발생되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치약 하나만 쓰더라도 치약이 그 달에 떨어지고 다음 달이 됐을 때 소비자가 주도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걸 알면 기업 백화점에 쓸까요? 소비자 백화점에 쓸까요? 소비자 백화점에 쓰겠죠. 그러면 5억 6천만 원의 매출이 당연히 일어나고 2,800만 원의 로열티가 또 일어나겠네요. 그럼 저는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 로열티가 매달 들어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물도 권리소득 맞거든요. 그런데 층마다 스스로 층이 세워지는 권리소득은 아니에요. 그게 레버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1층만 잘 세워놓으면 2층, 3층, 4층, 5층, 6층은 스스로 증식되는 레버러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뉴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쿠팡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쿠팡맨들이 더 많이 바빠지셨대요. 저도 기저귀부터 음식부터 이런 거 다 여기서 시키는데 배달하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공급자가 아닙니다.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생산자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회사입니다. 연결해줄 때 수수료를 받고 있는 회사가 쿠팡이고요.
배달의 민족 한 번쯤은 다 시켜 먹어보셨죠? 배달의 민족은 치킨을 튀기지 않습니다. 족발을 삶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점에 있는 사장님들이 음식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배달을 해줘서 이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줘서 그 연결의 수수료를 받는 게 플랫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도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나라는 플랫폼이 있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제품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제품을 원하거나 어떠한 기회 서비스를 원할 때 나라는 플랫폼으로 인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뉴스킨의 플랫폼 회사 서비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이러한 부분을 회사가 하고요. 나라는 사람은 프로슈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입소문과 SNS 홍보를 하고 추천인을 저로 입력해서 그들이 뉴스킨몰 사이트에 직접 가입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회사는 저에게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캐시백을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들도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저의 위치는 회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워크인센터, 홈페이지 관리, 신고가 오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저희 회사에는 정기구매라고 해서 제품을 꾸준히 애용하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제품을 덤을 주거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직접 제품을 선물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광고 마케팅입니다. 이걸 절대 회사가 하지 않아요. 본사로 전화하시면 후원인을 통해서만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유통망을 형성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네트를 확장하고 사업자 네트를 확장해서 이게 레버러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복제시키는 일을 그냥 하시면 돼요. 뉴스킨은 쉽고 간단한데 이거를 반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소유권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100% 나의 소유권으로. 앞에서 스피치 해주셨던 서현숙 사장님께서 25년을 달려오셨는데 잠깐 내려놓으니 나의 회원이 아니라 회사의 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내 밭에서 씨 뿌리고 있는 건지 남의 밭에서 씨 뿌리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0% 모두가 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속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의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TV만 받고 뭘 하나 잘하는 것도 없었고 뭘 잘 좋아하는지도 몰랐던 제가 이 뉴스킨에 미쳐서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뛰어다녔던 이유는 내 거니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새벽 1시까지 일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싫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 거라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이 회사의 철학이 어떤지. 이 회사는 37년 전에 조금 특별하게 시작했습니다. 1984년도에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는데 광고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하나도 안 넣겠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광고도 안 하고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는 기업을 설립하겠다라고 피부학회 화장품 업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가 손가락질했고 1년 안에 망할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3명의 창립자가 너무 순수한 20대였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철학을 끝까지 고수할 거고 우리를 믿어주는, 이 철학을 믿어주는, 우리 제품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37년 동안 달려오신 거예요. 창립자들에게 37년이 지나서 질문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37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부분이셨어요? 라는 그 질문의 답변은 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하나도 넣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지켜내는 것. 그 순간순간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던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회사는 이제 이러한 비전을 외칩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의 플랫폼이 되는 것. 제품을 플랫폼하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플랫폼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 나라는 사람, 너라는 사람 모두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해주는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도 자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도 자산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nysE.com에 들어가셔서 NUS 코드를 입력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의미는 한 달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회장님의 개인 통장 내역,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다 투명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가 패종식을 올리는데 이 패종식을 5번이나 올렸어요. 회사에 대한 자료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이렇게 직접 가봤거든요. 이 자리에 이렇게 뉴스킨 깃발이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포브스, 경제인이 보는 잡지. 포브스란 잡지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뉴스킨 안에서 배웠어요. 경제인들이 보는 잡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의 뉴스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저는 직원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회사는 모든 걸 다 해주지만 마케팅 하나를 안 한다고 했죠. 그 마케팅의 부분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1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시면 물건 하나라도 안 팔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물건을 유통시킨다고 해도 그들은 그 노동이 끝나는 순간 내게 되지 않고 수입이 끊기는 구조지만 인스타그램 SNS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연결되면 그거는 나의 자산과 나의 소유로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품력은 사실 잘 먹고 잘 발라보시면 100% 검증이 돼요. 이거는 뉴스킨 사업을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 본사에서 여행을 갈 때 사진이었어요. 21살, 2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살도 10kg 뺀 상태의 사진인데 보면 여드름과 젖살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165일째 됐을 때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애 둘만 몸매 치고 좀 괜찮은 몸매 같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R9T라는 제품으로 정말 제대로 된 레시피대로 했더니 이렇게 임상이 났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되는 사업이고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젊었을 때 먹어도 찌지 않았던 그 유전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되는 아이템입니다. 제품은 아이템을 검증하는 시간을 후원자와 반드시 가져보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여드름이 심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얼굴로 20대를 살았대요. 그런데 이건 30대의 모습입니다. 더 젊어지지 않았나요? 얼굴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이건 저희 어머니세요. 2010년도에 5월 8일 어버이날에 180도 제품을 쓰시고 얼굴이 반짝반짝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의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 62년생이세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어때요? 더 젊어지지 않으셨나요? 저희 엄마 88 사이즈에서 5 반 되셨고요. 저희 부모님 병원약 하나 지금 드시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로 너무너무 멋진 할머니가 되어 계세요. 저는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누스킨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21살에 대학을 자퇴한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었겠어요? 어른을 대하는 걸 몰랐고, 눈도 잘 못 마주쳤고요. 뭐가 뭔지, 돈의 규모가 어떤 게 큰지, 좋은 차가 뭔지, 세계 지도를 보면 어디에 뭐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잘 살고 싶은 그 욕구 하나만 가지고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소비자 한 명도 없었고요. 도와주는 지인은 더 없었고 신용카드도 못 만들었어요. 수입이 없어서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줬고요. 젊어지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린 것이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도 없이 다녀서 2년 반 동안 버스 타고 다녔고요. 이 사업에서 얘기하는 판권을 따는 대리점이 4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78kg. 짠한 눈빛으로 많이 다녔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킨 비즈니스는 되는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삶을 변화시켜주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혼자 만약에 한다라고 했으면 저 정말 못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끝까지 안내해주는 팀, 스폰서, 형제라인 사장님들 이 팀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두가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도전하셔도 돼요. 이렇게 처음 드림노트라는 걸 적어봤어요.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게 꿈인 줄 알았어요. 꿈꿔봐, 이룰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뉴스킨 안에서 꿈꾸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박하지만 꿈이라는 걸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차 타보고 싶다. 나도 예쁜 옷 입고 싶다. 이런 게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때 차도 없을 때 여기 보시면 모닝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주도도 못 가봤었거든요. 제주도 가는 게 꿈이어서 도라르방 사진도 붙여놨고요. 하얀색 원피스가 너무 입고 싶은데 그 원피스 나 독립되면 사야지, 대리점 되면 사야지, 이런 작은 꿈 하나하나를 그냥 기록하기 시작했고 2017년도 4월 달에 남들은 1년 만에 최고직급 된다라고 외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막연하게 6년 뒤에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는 2017년도에 글로벌 무대에서 최고직급 그 이상의 명예직급으로 남편과 함께 이 무대를 서게 됐어요. 저는 앞에서 저희 시스템 안에서 앞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앞에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10초도 말 못하고 울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유 짠한 거 3개월 하다 가겠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제 속에는 정말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변화하고 성장하니까 저라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팀이라는 것도 생겨났고요. 처음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이게 뉴스킨을 한다라고 성장한다라는 건 책임을 지는 게 많아지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책임이 무거운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구나, 함께 공유하는 게 많아지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켜주는 교육 시스템은요, 정말 가치 있어요. 예전에는 좋은 차 사는 게 좋았고, 좋은 집 사는 게 좋았고, 소유하는 게 좋았다면 지금은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고요. 없으니까 더 자존심을 부렸고, 없으니까 더 있는 척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자존감을 찾아가는 게 더 소중하다라는 걸 이 안에서 배웠고, 나라는 사람은 흙수저지만 내 아이한테는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를 줄 수 있고, 금수저의 마인드를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기적이었고, 내가 먼저였고, 나 중심이었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더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저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생각 먼저 하고, 부정적이고, 그랬던 제가 긍정적으로 의도하려고 노력하니까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지게 됐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내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뀌고요. 결과만 봤던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 안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감정적이었던 내가 감정이 아닌 목표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 확신하는 건 이 안에서 제가 5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낼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모습대로 바뀐다는 걸 확신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선택하면 정말 이렇게 변화하실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진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족을 얻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 정말 특별해요. 교회에 그 분수가 있는데 남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저희 아들은 그 분수에 뛰어들어가요. 그렇게 특별한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부모님의 사정을 생각해서 포기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지 않게 됐고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대요. 이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좀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살고 싶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고 내 엄마한테 좀 더 많은 용돈 드리고 싶었고 내 아이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수많은 꿈들이 꺾이는데요.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충고 때문에 꺾인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21살에 이 사업을 선택해서 조금은 이른 나이에 시작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E와 S 사분면의 생각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뉴스킨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B와 I 사분면에 돈으로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한 기회를 주고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이 비즈니스예요. 혹시 이곳에 20대 분들 계시나요? 20대 분들 꼭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력서나 경력이나 점수로 평가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내 꿈대로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한계가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신나게 한번 사업해 보세요. 저는 20대를 뉴스킨에서 보냈고 앞으로 30대도 여기서 청춘을 다 바칠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에 시작했지만 10년 동안 비사분면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애쓸 거예요. 그 사고방식과 생각을 앞으로 저는 제 자식한테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물려주지 않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 발만 나서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가치는 원한다면 평생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잘 들으셨나요? 잘 들었으면 우리 물개박수 같이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와, 뉴스킨 사업 설명은 이 사업을 하면